저희 농장 소개를 하면, 농장은 한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되죠. 한 9년, 이제 한 10년 정도가 다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도, 농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모아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야, 돈도 없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무엇을 하면 제일 좋겠냐고 이래 물었더니만, 시설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거 다 하기 싫어한다고. 너무 중노동이라고 하기 싫어하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 뭐, 알았다고. 하고, 작물도 뭐 할 거냐고 했더니, 뭐, 동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 게 삼채소였습니다. 그래, 뭐, 그 두 가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시설하우스 한 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설하우스 한 8개 정도가 되고, 노는 한 2,000평 정도에서 농사를 짓고, 제가 이제 농업을 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농장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요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하는데도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농장을 끌고 들어와요. 농장을 중심에 세우고, 나머지를 뭐 교육을 하는데도 농장을 베이스로 깔아버리고,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하자고 해도 농장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 동네에 한 1600, 장국면으로 보면 한 1600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한 800호는 농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 농업인데, 우리가 보통 뭐 복지를 하자, 뭐 농촌에 뭐 복지가 너무, 노인 복지가 너무 뭐 하다, 뭐 교육이 없다, 이래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거는 빼놓고, 도시에서 하듯이 또 그냥 무슨 센터를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뭐 또 그거 관련된 사람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에는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는 게 농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농업인데, 요거는 빼놓고 움직이게 돼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시보다 못하게 됩니다. 근데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면, 타 지역, 특히 이제 인구의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또 접촉돼요. 이게 움직여버리면 접촉해요. 사무국장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예, 됐습니다. 요거는 뭐, 이거는 학교하고 이전에 뭐 히스토리라고 하는 설명은, 이 지금 농장입니다. 농장의 특징은, 저희들은 이제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농사를 지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친환경 농업이냐, 이건 뭐 요즘에 워낙 흔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 거는, 농사를 배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겠다라는 게 저희들 농장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실제로 2006년도부터는 농사나 농업을 조금 경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진입을 많이 한 게 한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농사 배우려고 하면 농장 가서 그냥 머슴살이 하면 되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살이 한 3년쯤 하면 다 베테랑 돼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종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예전에는, 이러든 저러든 자기가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 농사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흔하게 농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놓고 뭐 공부하기 싫으면 농사 지어라 하는 이유는,
그런 말이 나오가 이게 뭐 나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말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다 해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 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때 한 2006년도에 진입하는 친구들의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호미를 잡아본 적이 없다. 농촌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그래도 뭐 배우고 싶다니까 뭐 농사하겠다는 친구도 없는데 뭐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오면 소위 말하는 농업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대에서 그런 친구들을 받아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기에 저희 농장에 왔던 친구들이 대부분은 다른 농장에 가가지고 배우겠다고 시도했다가 다 쫓겨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받아줘가지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있을 때만 일이 있고 일 없을 때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너 4월부터 6월까지는 있을 수 있어. 이렇게는 하지만 이 친구는 뭐 한 6개월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그 집하고 이렇게 조인트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받는 농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오면 여분의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는 뭐 어디 회의하러 가면 이 친구는 요소 여기까지 일어나라고 하고 시켜놓고 가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가버렸고 이 친구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좀 농사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농사를 배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일만 시키지. 농사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물 주는 게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이 동네 저희들이 몇 번 테스트 해보면 동네 올해 농사 많이 지으신 분하고 이렇게 하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주인 아저씨한테 아니 뭐가 화가 나느냐 꼭 하면 아니 이것들은 내가 뭐 말하려고 하면 수첩부터 꺼내든다. 그냥 뭐 하면 그냥 뭐 멍뚱아리 굴리다 보면 배우는 건데 왜 수첩을 자꾸 들고 뭐 기록을 하려고 하냐고. 이러고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앞뒤 맥락을 설명해 주고 내한테 일을 시켜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이거 오늘 이까지 다 해 라고 가버리면 자기는 이거 뭘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이게 뭔가 하면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 친구를 뭘로 보느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노동력으로 보느냐. 근데 저는 뭐 어르신이 그럴 수 있는 게 어르신은 그렇게 배웠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한 번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뭐 조금만 뭐 실수해도 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부드러운 손길은 고사하고 이건 뭐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뭐 근데 저희들도 그럼 뭐 부드럽게 안내를 해주나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태도는 취합니다. 태도는 비슷하게 취하는데 차이 나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너희들은 배우는 거를 가르쳐 주겠어 라는 신호는 보내죠. 물론 그런 신호를 한번 보내고 한 1, 2주 있으면 또 까먹습니다. 그 왜 뭐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면 조금 살짝 가르쳐주고 또 뭐 놔두고 뭐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가 달라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한참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걸 터득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저희 지역도 여러분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동면이나 장곡면도 인구 대충 한 3,000에서 3,500쯤 됩니다. 충남 전체 면을 통계를 내봤더니만 충남에 있는 뭐 10,000명 넘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아산 주변에 뭐 도시 근교에 그쪽은 빼고 대충 한 10,000명 이하 있는 면을 평균을 내보면 한 면에 있는 인구의 평균은 한 3,900명쯤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동면은 한 3,500쯤 되기 때문에 평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곡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로 3,000명이 떨어졌거든요. 약 2,900명까지. 뭐 요런 상황에서
비슷한 구조로 전체 인구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학생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16년도 자료인데 이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초등학교는 한 120명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장국초는 한 44명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뭐 폐교가 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이러면서 한 군데로 다 끌어모았는데 결론적으로 40명 정도가 되는 구조고. 제가 왜 초등학교를 중립적이냐고 하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세세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청년들한테 잘해주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 친구들 오는 대로 그 친구들한테 맞추고 우리가 전달해 줄 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대충 접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스토리가 조금 긴데 요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요 이제 아까 제가 홍성군에 있는 지도고요. 홍성군도 대충 한 70%는 읍내로 가 있거든요. 그 면인구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군의 인구 숫자는 다르더라도 면인구는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읍인구가 좀 달라서 군 숫자가 달라질 뿐이지 면에 흩어져 사는 인구는 비슷한데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행안부나 여러 곳에서 청년들이 진입해가지고 농촌에서 뭔가 창업을 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뭐 돈 200만 원씩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찾아가지고 하면 뭐 돈 이렇게 주면서 이런 것 가지고 해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인구 숫자가 3,000명이라는 인구 숫자 가지고는 실제로는 장사라는 게 안 됩니다. 장사라는 게 안 돼. 그런데 자꾸 똑같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공무원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던 친구가 와서 서울에서는 카페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동네 보니까 카페가 하나도 없네? 그럼 나도 카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 카페하고 여기 있을 때 카페 차이는 유동인구의 숫자가 나타나요. 장곡면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장곡면 면적이 서울의 구 2개쯤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서울에서는 장곡면 정도 면적이 되면 8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유입시켜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장곡면에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서울 방식대로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몇 명을 유입시켜야 되나 하면 79만 9천 명을 79만 7천 명 정도를 유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80만 명 정도 됩니다.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면단이 지난해서 가정 자주 잘 들었는데 지난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라지지. 그 장사 안 되는데 젊은 친구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빵빵하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안 되는 거 여기 같으면 농협이 사라졌다. 농협이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로마트가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로마트가 사라지면 여기 이 동네 같으면 소주 한 병 사러 8km 가야 돼요. 그래 이제 소주 한 병 사러 8km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제 하나로마트 있더라도 소주 한 병 사려고 하면 이 동네 같으면 5시 반 전에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소주를 물 거냐 말 거냐. 5시 반 되면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면 8km로 가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주를 꿰짝으로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를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인구가 일정한 밀도로 있는 곳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에 의해 가지고 뭐가 유지되냐 하면 사회 서비스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오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스타벅스 어딨냐고.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43km 정도 하면 스타벅스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스타벅스가 있지 않겠나 싶지만 농촌 지역은 가장 큰 특징은 저밀도라는 게 말은 다 하는데 이론은 다 하는데 액션 할 때는 그걸 까먹어요. 그러면 저밀도일 때는 어떻게 하면 카페가 유지되어지지, 가게가 유지할 수 있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밀도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작동하는 경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농촌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80년도, 90년도 감소하면서 저밀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액션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지? 그 개념 없이, 그거에 대한 방향성 없이 지금은 청년들을 그냥 돈 주면서 여기서 창업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안 받을 뻔합니다. 다 망합니다. 유동하는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유동하는 강아지만 많아지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료만 증가하는, 사료값만 들어가고, 안 줄 수는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4명밖에 안 되는데, 내지는 저희들이 이제 청년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지만, 그 청년이 기술센터나 농지청에서, 농림부 같은 데서 보면, 청년 받아서 교육한다고? 그러면 한 20명씩 받냐고? 아닙니다. 한 2명 내지 4명 정도 받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실적으로 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요런 농촌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은 살아보셔가지고 좀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농촌이라고 하는 건, 농촌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농촌 사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면, 살아남기는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가게를 차리는 데 있어서도 단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골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사회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관계망이 있고, 그 관계망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말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가 깊고, 옆집 숟가락도 알고, 몇 개인지 알고 있고, 그거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그거. 그런 거를 우리는 보면,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을 공동체라는 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단골도 안 만들어지고 그냥 외집껏 와가지고 카페 하나 차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 100%. 그래,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친구들한테. 저희 농장에 하여튼 배우러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농업을 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야, 너 통장에 얼마 있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땅이라도 사지. 근데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진입하던 50대, 60대는 없다고 해도 땅 살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이라도 좀. 보통은 이제 그 퇴직금을 안 날리고 오면 좋겠던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다 날리고 오고, 체인점하다가 날렸다고 하고, 다 그렇던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목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대, 특히 30대의 특징은 목돈이 없습니다. 거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친구들한테 3억 대출해 주거든요. 13년 동안 갚아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야, 내 농사 지어가지고 생활하고 난 뒤에 모아가지고 10년 만에 내가 3억을 모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웬만한 놈 다 농사 지을 거야. 그 정도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거 못 갚아냅니다. 반드시. 물론 이제 좀 기본적인 기반이 있는 친구들은 달라요. 그 돈이 들어오면 탄력을 받아요. 근데 아무 기반이 없는 친구는 못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기반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농사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교육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들한테 청년수당 100만 원씩 주면 얘가 살아남지 않겠나? 못 살아남더라고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면 농촌 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인구를 80만으로 증가시키거나. 그리 저희들이 이 농사지으러 온 친구들한테 제일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1년에 1월 1일 날 세배하라고,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니까 농업을 하는 곳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농촌 지역이고, 보통은 농촌 지역을 그냥 사람들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다 살거든요, 기존에. 이 사람들 한 60년 이상 살고 몇백 년 된 마을들인데, 그곳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 안으로 진입시킬 거냐.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 빈도를 아주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누가 접촉을 시켜줄 거냐. 요게 관건이라는 거죠. 누가 접촉시켜줄, 누가 손잡고, 그리고 예를 들면, 처음에 누가 젊은 친구가 한 명 이 동네 뚝 떨어져가 집을 구해가지고 있더라도, 동네 잔치 한잔 해가지고 또 와보세요. 묻는 말이 뭔가, 너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오기 전에 뭐 했냐? 이거 한번 아마 한 50번은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다음부터 안 물고, 또 묻더라고요. 한 번 물었는데 또 묻고 합니다. 할머니도 자꾸 까먹으시니까. 근데 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농장에서 하는 역할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라는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는데 통로 역할을 해줘요. 그래, 저희 농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어디서 왔냐고, 뭐 하냐고, 여기서 하면, 협업농장에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안 물어요. 그냥, 그거 채소 키우는데, 이러고 끝나버려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농장이라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파출소에서 사고 친 사람이 무조건 젊은 사람이면 다 우리한테 연락 와요. 너 그 사람 아니냐.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요런 게 통로가 필요하다, 지금. 지역사회는. 왜? 청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른 사진들입니다. 이런 옆집에 가서 일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저희 농장도 삼채소를 8동 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해요. 그러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하고 난 뒤에 쉬면 좋겠는데 꼭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러. 일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30대 장년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 농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왜 보내냐 하면, 요 일할 때 지역 사람들하고 접촉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일을 같이. 그래, 한 1년, 2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동네 사람들도 청년들을 대충 파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파악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결정이 나냐 하면, 땅 구할 때 딱 표시가 납니다. 어떤 청년한테는 땅이 많이 오고요. 어떤 청년한테는 땅이 소개가 나요. 그거는 뭔가 하면 메커니즘, 지역사회 메커니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냐라는 강도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농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여기가 젊은 사람 물러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소위 말하는 협동 잘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계속 이 친구들을 지역사회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역사회와 접촉 빈도를 넓히는 과정이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장에 소속돼가지고 농사일을 배우면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1년 내지 2년 되면 농장을 나가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 저희 농장에 이 친구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고 2년쯤 지나면 나가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8명이 안 나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붙다 보면 한 10년쯤 되면 지금 한 40명쯤 있어야 될 거잖아요. 40명이면 우리는 농장을 계속 넓혀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농장에 있던 40명들은 대충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면 계속 촉자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농장은 생산성이 안 올라갑니다.
숙련된 놈들은 나가서 독립을 해버리고 딴 일을 하고 또 초짜가 들어오고 얘들 좀 숙련 좀 해가 이제 말하면 알아들을 때쯤 되면 얘들은 나가고 또 초짜가 들어오고 요게 실제로는 학교라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학교는 끊임없이 초짜가 들어오고 좀 숙련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은 이제 나가고 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무학교도 유기농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유기농업 실력이 제일 떨어지는 데가 풀무학교입니다. 왜냐면 맨날 고등학교 1학년 데리고 유기농업, 오리농법 가르쳐야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수십 년 동안 그거를 노하우를 익혀왔다면 이거는 노하우를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초기 단계를 가르치기 바쁘니까요.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생산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초기 상태하고 비슷해지던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지역사회로, 이 농장은 지역사회로 청년을 외부 청년이 와서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만들고 경험을 쌓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쌓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네? 뭐,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네?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네? 이래 되면, 그게 바로 소위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지역사회에 청년이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농장에서 하네? 그거 좋은 거네. 이래 되네. 근데 저희들이 또 해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 하던 거였어요. 제가 자꾸 이게 현실을 사람들이 잘 못 본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농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청년들이 한 달에 한 300, 400만 원씩 벌고 300, 400만 원 벌면 1년에 한 농사 지어가지고 300, 400 벌려고 하면 한 매출 8천만 원 정도가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거 빼고 하면 농산물을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7, 8천을 벌면 매출을 올리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한 4천 정도가 돼요. 야, 이 정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돈 많이 벌면 청년들이 농촌에 남아가 잘 살지 않겠어?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요. 근데 두 가지 흑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매출을 8천만 원 이상 올리는 거는 실제로는 전체 100만 농가 중에 15만 농가가 안 돼요. 15% 이상입니다. 상위 15%입니다. 그만큼 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30에 왔는데 야, 너 앞으로 상추 수확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일하는데 상추만 수확하는 거야. 그러고 너 앞으로 이거를 50년 동안 할 거야.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벌 수 있어. 이 말하면 아이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인생이 아까워서 도망가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시 지나갔지만 인구의 감소에 의해 가지고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스타벅스도 없고, 영어관도 없고, 뭐, 교통편은 나쁘고. 그럼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너는 돈 벌 수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나 하면 청년 농업인 육성하라고 하니까, 저 농촌 마을과 뚝 떨어진 저 외곽지대로 가면 한 10만 평 허벌판이 있거든요. 10만 평 허벌판에 하우스 한 100동쯤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2동씩 나눠주자라는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해보면 왜 어지간히 재밌겠다, 그게. 그게 그래, 스마트폰 만들었어. 네 앞으로 50년 동안 이어서 그냥 상추 키우고 살아라 하면 그거야말로, 보통 청년들한테 이렇게 저도 물어봅니다. 네 그래 살래? 하면, 그래 살 바야 내가 서울에 있었지. 아니, 농촌에 오면 뭐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여유가 있고, 이 개념이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개념을 자꾸 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보면 농촌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한 시간 만에 그 이야기는 못합니다. 필요성이라는 부분. 뭐 최근에 가장 논쟁이 붙는 거는 청년이 지역을 대상화할 거냐, 지역이 청년을 활용해 먹을 거냐,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지역은, 농촌사회는 청년이 필요해가 불러들이는 거지, 우리가 서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농촌이 역할을 할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지. 그런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그러면서 지역에 와서 뭘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마을을 대상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논쟁이 끊임없이 벌성합니다. 그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중간 지점에서 필요한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메커니즘과 그런 농촌 지역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냐. 그거를 이해시키고 진입을 시키면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저렇게 저밀도로 있는 상태에서 도시와 같이 한 가지 업종으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숍만 해가지고 커피 먹을 사람 하루에 내가 강제로 끌고 오지 않는 이상 20명 이상 넘질 않는다. 그럼 커피숍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농촌에 있으면서도 자기 성장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을 해가 이렇게 합니다. 야, 동네 농촌에 살면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시켜주겠어. 얘들은 대학을 안 가봤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대학 졸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질은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친구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직업을 찾아가는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직업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동네에 이렇게 좀 정착해서 살아간 친구들 이렇게 보면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친구한테, 동네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한테, 야, 너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랬더니 친척들이 너 직업 뭐냐고 자꾸 묻는데 내가 직업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보통 한 3가지 내지 4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에 어느 게 내 직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이 3가지, 4가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직업을, 이름을 하나 만들어버려. 요즘에 도시에서 유행하는 게 직업 이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저밀도인 곳에서는 한 가지 직업,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라는 거는 전달할 수가 있는데, 직업 한 3가지 정도를 조합하는 방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업 3가지 가지는 게 선진국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 가면 대부분 한 3가지 정도 대부분 많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전달할 거냐 라는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필요한 게 학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3년도에 하던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를 이해시킬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농업에 대한 이론을 좀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푸는 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뭐 뻐꾸기 하는 건 그때 한 명이 작곡가 나온 친구가 있어서 뻐꾸기를 그냥 합창단을 만들었을 뿐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푸는 방법, 그 푸는 방법에서는 지역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만날 때 제일 접촉하기 좋은 게 농업이라는 걸 통해서 접촉하면 제일 쉽다. 근데 끝내 이 친구는 뭐 많은 경우가 농사를 짓는 경우보다 저희 농장을 통해가 나왔더라도 농사 말고 다른 걸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농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동네 50%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언제 회의를 모아야 되고 언제는 몇 시에 모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꼭 못 심을 때 회의를 잡아요. 그러고 낮에 안 모으고 꼭 일할 시간에 모으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그래 이거를 이 경험을 시키는 걸 어디서 시킬 거냐라는 거죠. 이게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뭐 농수산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지만 그런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대학의 특징은 기술은 가르칠 수가 있는데 농업은 농업 기술은 가르칠 수가 있는데 농촌 생활을 못 가르쳐요. 그래 농촌 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면 현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갔더니만 또 아까 제가 어르신 사례를 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청년들이 왔을 때 최소한 농장에서 이 친구들을 노동력으로 보기에는 보면 안 된다고 했기 부분도 있지만 노동력으로 봐도 가치가 없습니다. 점심값을 못해요. 돈 주고 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를 배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귀한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페이를 지불해 주지? 뭐 어떤 친구는 왜 내한테 최저 생계비를 안 주냐고 하는데 그럼 나도 못 받아간다. 나도 못 받아가는데 네가 위한테 어떻게 주냐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과정을 다 띄워놓고 요게 원래 저희 농장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원래는 하여튼 하다 보니까 20대가 많아요. 20대. 네. 우리 이제 그냥 넘어가면 뭐 이게 뭐 동네 친구들이 계속 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있다고 하니까 농사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사 기술도 물론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농촌 생활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게 이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좀 있으면 가면 현장에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그 전까지는 저희 농장이 이런 일을 했었어요. 농장이 이제 이 친구들을 청년을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 강의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거를 약간 넓히자라는 거죠. 왜 저희 농장만 청년을 받을 수가 있냐? 주변에 다른 농장들도 청년을 받을 수 되는 거예요. 그래 청년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은 농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라고 하면 농장 빼고 또 학교를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농장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건물 좋죠. 이거를 교실로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소위 말하는 농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괜찮은 건물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실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최고 오른쪽에 있는 학습이라고 단어 붙인 팀들이,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룹들이었어요. 이 그룹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인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체를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단체 이름만 만들었습니다. 평민마을학교라는 이름. 이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청년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면 요런 틀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거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 받아서 이제 요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에 있는 청소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시의 청소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감자 캐고 한번 구워 먹고 그래 2장 10,000원 뭐 이렇게 돼버리는 식입니다.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 봉사활동하러 왔는 친구들한테 농장으로 보내면 농장에서는 평상시에 자기가 하기 싫어서 미뤄뒀던 일을 애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업이라는 걸 접촉해보는데 그런 걸 딱 접촉해보면 역시나 농업은 할 게 아니구나. 그래밖에 생각이 안 들 거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웬만큼 하는 거는 이 청소년이 오면 그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이 청소년을 교육생으로, 학생으로 보고, 학교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봉사받을 마음은 없다. 당신들이 봉사할 수 있는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를 우리가 해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할 마음이 없으니까 교육받으러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고. 그리고 농장들한테는 정확하게 그 시기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시켜라. 하면 이제 농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얘들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로 붙여주는 식으로.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니 애들 8명을 청년 8명을 붙여주고 강사로 15만원 돈도 준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농장의 교육적인 능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지는 것도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농장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다 없애와 버렸거든요. 그걸 새로 붙여나가는 식입니다. 뭐 그런 걸 저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개념을 잡을 겁니다. 그리 80명이 오면 저희 농장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80명이 오면 1년에 한 번 오는 친구들인데 2박 3일로 보통 8개 농장으로 거쳐보내요. 그럼 그 농장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이 친구들을 농사활동에 투입시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보고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왔으면 3번 반복해서. 그럼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시기에 오면 3번째 왔을 때는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를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도시 청소년들한테는 향후에 엄청난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런데 농촌은 내지는 농업은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체험 관광을 한다. 그냥 오면 그냥 이런 버스, 관광버스 2대, 80명이니까 2대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80명 그냥 감자 쭉 캐고 그냥 감자 한번 구워 먹고 비닐봉다리에 바리바리한 봉다리씩 사가 그냥 집에 가라는 식으로 해버리고. 그 친구들은 절대 2번 다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와도 또 감자 캐기 할 거거든요. 저희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는 활동, 일상적으로 활동에 그대로 그냥 투입하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일은 아주 빡시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청소년들은 한 10명 이내로 해서 한 2주간 있는 생활하는 그런. 지금까지 개념은 어떤가 하면 청소년이 농업, 농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2주간 와 있을 동안 프로그램을 짜죠. 2주짜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고. 하루는 고구마 캐고, 하루는 감자 캐고, 하루는 그 배추 수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근데 특징은 프로그램 별도로 짜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사일을 그대로 투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액션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는 동안에 용태 마을 행사가 있으면 마을 행사 그냥 투입합니다. 그냥 마을 행사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농사 일해야 되면 농사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개 정도 강좌가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시작을 하면 그렇게 자꾸 뭘 붙여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붙었던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강좌가 한 5년, 6년 지나면서 강의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동네하고 관련돼서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면 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이 한 20명씩 듣냐고요? 아닙니다. 뭐 없을 때는 2명 정도 들어요. 어떤 때는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계속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 청소년들이 오면 이런 강좌에 그대로 투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강좌에 투입을 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만든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그런 강자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들 중에, 지역사회는 다른 단체가 강좌를 개설하든가 세미나를 개설하면 그곳에도 그냥 청년들이 그냥 참가해서 듣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내용을 알아듣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 공간에서 하는 건데 1박 2일 동안 하는 강좌입니다.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1박 2일 동안 계속 강의만 해요. 14시간 내지 16시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뭐 한 40명 정도가 와서 듣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돈을 받고요. 내부에서 오면 밥값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데 그냥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청년들을 그냥 투입하는 거죠. 연 거죠. 이거는 뭐 계시다가 다음에 갈 마을연구소 쪽에서 진행하는 매달 하는 동네 세미나가 있으면 그곳에도 그냥 다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평민마을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가 어디 있냐?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요게 학교냐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면 건물 앞에다가 평민마을학교 딱 붙여놓으면 아, 요게 학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학교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한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는 지역사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경험시켜야 되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지역사회하고는 대부분 단절이 일어나요. 딱 끝나버리죠. 얼마나 단절이 심하게 일어나나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들은 동네에서는 다 못 심어서 바꿔 죽겠는데 그때 운동회 갔다. 운동회 날짜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사회와 지역사회와 단절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부분을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요게 이제 좀 이따가 마치고 방문할 홍동면이고요. 요 위에가. 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 강좌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요쪽에서 방막도송환이라는 곳에서 강좌가 이루어지거든요. 시간은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한 7번 정도. 그럼 그 시간 맞춰 갑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 전체를 캠퍼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캠퍼스 안에, 시내버스가 다녀. 아마 저는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캠퍼스가 아닐까. 그러고 이제 농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한때는 요쪽에는 방막도송환 쪽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많았고, 요쪽에는 농업 쪽 강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너거는 인문대 하라고, 우리 농대 할 테니까. 그래가 필요하다면 중간쯤에 예대를 하나 만들자. 동네에 예술하는 사람 많거든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학교의 특징은 지역사회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에는 그 학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 참가할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 돌아가면서 이 친구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는 이 지역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고 하는 농촌사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진입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가진 재능하고 이곳에서 인구의 저밀도로 인해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은 곳에서 너는 어떠한 방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가 있겠어? 이런 개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가게는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초기에 자본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조합 방식을 쓸 뿐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방식. 그래, 뭐 거의 다 맞춰가니까 요게 원래 새로
원래 들어온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이고, 이 과정에서 뭐 중간중간에 돌아갑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뭐 왜 꼭 3월 1일 날 입학을 해야 되냐. 아무 때나 입학할 수가 있고, 자기가 됐다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농촌 지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 사회 자체가 하나의 교육 능력을 키워가지고 교육 기관화 되어줄 수 있다. 우리 뭐 좀 약간 좀 어긋난 이야기지만 영국 갔더니 막 옥스퍼드 대학이 그런 식이었어요. 옥스퍼드라는 지역에 있는 건물 몇 개 있고, 그 건물 한 건물은 경영되고 한 건물은 뭐 박물관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동네 중간에 다니면 할아버지들 슬리퍼 끌고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시고, 애들도 수업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사회하고 분리되어지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농촌 사회라는 곳으로 청년들이 진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특히 농촌 사회라고 하는 이 복잡한 구조 내로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결합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도시에서 청년을 받아서 야, 너 한번 경험해봐. 2주 만이라도 경험해.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살기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해 볼 수 있는 안내자가 없이 2주 동안 시골에 방 하나 구해가 살면 2주 동안 그냥 방에 있다고 오는 거지.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끼어들어가 봅니까? 그건 안내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건데, 서울시하고 했던 건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2주간 농촌에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정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움직여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경험하고는 그러면 다 정착하냐고요? 아니죠. 서울로 돌아갔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기회가 되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저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데, 또 착각하는 것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애가 이 동네에 계속 남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다. 자기는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저는 문제는 나갔다 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역사회에 사는 동안에, 그 농촌에 사는 동안에 지역사회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에 살던 친구가 웃기는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한 20년 사는 친구가 서울에 갔더니만 자기는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서울 가서 이야기 들었다고. 구경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안다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역사회를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마을교육공동체 저희들 합니다. 이거 하는데, 뭐 행복농장은 뭐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마을교육, 이거 장국, 홍성군은 참 마을교육 공동체를 할 때 면마다 한 개씩 다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마다 초등학교 한 개씩은 다 있으니까. 그래, 홍성군은 8개 면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면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장국 면에 있는 마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요 정도 수준까지 왔고, 초기에 할 때는 장곡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농장에 가서 일해보자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교육의 사각지대는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관광버스 대절에서도 와서 손모신기 하고 돌아가는데,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손모신기를 거의 안 해봅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 어떻게 하면 장국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을 모신기 한번 심어주고 뭐 행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만큼 늘었는데, 이 중에 4개 프로그램은 농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주변에 농장이 잔뜩 있다는 거죠. 그쪽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냐에 따라가지고 저는 그곳이 교육의 좋은 공간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하고 요구하는 게 그건데, 농촌에 있는 학교 안에 텃밭을 만들지 마시라.
담만 넘어가면 다 농사 짓고 있는데 학교 안에 왜 밭을 만드냐. 그거는 농가하고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는 거고, 요 앞에 가시면서 보시면 장곡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밭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 텃밭 관리하면 따님 못 하십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 안에서가 마을에서 관리를 했던 구조를 취합니다. 근데 이거의 목표도 그겁니다. 저는 장곡초등학교에 6년 사는 동안에 이 친구들이 암벽 타기도 있거든요. 오르락내리락은 암벽 타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벽 타는 전문가를 키우는 게 목표인가가 목적이 아니고, 암벽 타는 공간이 다른 마을이에요. 우리 장곡면은 32개 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사는 6년 동안 32개 리를 다 한번 가보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이라도 한번 다 둘러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장곡면에 사는 친구들조차도 장곡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모릅니다. 이유는 아침에 저희들도 다 폐교시키면서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집 앞에 버스가 오고요. 버스 타면 학교 안으로 바로 끌고 들어오고요. 내려가지고 학교 하루 종일 있다가 학교를 벗어나는 유일한 가능성은 버스가 집으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요.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학원, 집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넓혀줄 수가 있을까? 이게 저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역사회 전체를, 지금까지 농촌 마을은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포기해버렸던 능력들을 다시 지역사회가 키워야 되는 거고, 학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을로 이전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시기에 지역사회를 다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농촌에 살겠다고 했을 때 다시 그 농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로 진입하고,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로 진입할 때는 그 지역 출신보다는 외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외지 친구들. 그래, 그런 친구들에 의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틀려졌는데, 하여튼 여러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적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이건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청년들 뭘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택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좋았어. 돈 줄 테니까 청년주택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년주택 사업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역에서도 청년주택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요게 지은 거예요. 청년주택으로 예학생 4명 생활. 좋죠. 저희들이 고민했는 건 이거죠. 이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래, 남자 숙소 하나, 여자 숙소 하나, 한 10억 들여가지고 지었고 나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욕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6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정부에서 한 번도 너 사는 게 어떠냐고 안 물어보더니만, 젊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청년이 아니고 젊은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젊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농사도 똑바로 못 짓는 것들이, 그 다음에 길게 살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인데, 집 없다고 새 집을 지어줘? 이러는 순간 그 동네는 깨지기 시작하고, 실제로는 청년들이 미워 보이죠. 아니, 제가 타도 미워 보이겠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했는 게 그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집 다 건쳐주자. 다 건쳐주면서, 이렇게 집 건쳐주는 이유는 이 동네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줘서 고마워서 우리 저희들이 한 25호 정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집당 한 2천만 원씩 들어가서. 그래봐야 광고공사라면 별 큰,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청년이라고 해서 그냥 청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청년을 받아주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옆 마을에서 볼 때, 저 동네가 청년을 받아줬다고 집을 다 건쳐줬다고? 그러면 좋아. 우리 동네도 청년을 데려오자. 그러면 이 청년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면 우리 집도 다 건쳐주겠네. 그렇게 돼야지 소위 말하는 농촌 사회가 청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도 청년을 받음과 동시에 청년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마을이 일정하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 어떠한 타겟이 하나 오더라도, 고민이 되는 타겟이 있더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하고 상대되어지는 개념을 동시에 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청년들한테, 야, 맞아. 어르신들이 꼰대들이야 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이해하게 만들 거냐를 시키지만 이 친구가 이해는 못 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요즘 것들은 왜 이런 거냐, 왜 이럴 수밖에 없냐부터 마지막에는 당신한테는 농사를 지으러 안 오지 않느냐까지, 협박 반, 공갈 반까지, 실제로는 이분들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 지점이 만들어지고 통로가 되는데, 그 중간 지점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게 저희들은 농장이라는 곳을 모아가지고 학습이라는, 교육이라는,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장고 마을학교 같은 곳에 가서 스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 교사로도 참가하게 되고. 왜냐하면 다 재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약간 이렇게 활성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들어온다 해서 에너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이라는 거를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고 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능력을 키운다. 학습 능력을, 없었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접근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강의는 10분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